푸른교실 사회 58강입니다. 오늘은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입니다. 네, 오늘 학습 문제는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인데요. 민족 정신을 왜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민족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왜 민족 정신이 사라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대는 어떤 통치기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민족 말살 통치기간이라고 했었죠. 민족 말살 통치기간이라는 것은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일본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죠? 그렇죠.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마치 일본이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런 정신을 아예 없애는 그런 정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57강의 학습 문제가 민족 말살 통치,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치 공장에 부속품처럼 막 갖다가 써버린 강제징용,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이 되는, 사라져가는 마치 바람 앞에 그런 등불 같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58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 정책이라는 것은 민족 말살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윤재, 최연배 등은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한글을 지키기 위한 국어학자들의 그런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를 지키기 위한 역사학자들의 그런 노력입니다. 자, 먼저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윤재, 최연배 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연구 및 강습회 개최를 통하여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1930년대는 일본인들이 한글을 못 쓰겠었잖아요. 이때 만일에 한글을 쓴다 그러면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서 고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처럼 행동을 해야지 한글을 쓰면은 이거는 일본에게 대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 한글 탄압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접하게 되었고 한글 쓰기에 동참하였다. 우리가 한글을 쓰지 않는다면 점점 한글 아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일본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대표적인 단체, 꼭 기억하세요. 조선어학회 독립운동 단체로 여기고 탄압하였다. 가만히 안 뒀겠죠. 이때 편찬 중이던 국어사전 원고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학자들은 끌려가 감옥에서 목숨을 거두기도 하였다. 다행히 광복 이후 뺏겼던 원고 일부를 되찾아 한글학회는 이제 45년 광복 이후에 8.15 광복 이후에 조선어학회가 이제 이름이 새로 고쳐진 것이 한글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인 큰 사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까지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는데요. 한국사에 관한 책을 써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부분 볼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본은 우리의 한국사를 그렇게 왜곡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고 자기 힘으로는 발전할 능력이 없다.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여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였다라고 나와있죠. 정말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보면 다 불교도 전달해주고 뭐 불상을 만드는 방법, 뭐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다 통신사까지 파견해서 우리 문화가 훨씬 일본보다 우수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는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일찍이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다 어떤 공통점들 있죠? 그렇죠. 외적의 침입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장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인들의 정기문을 써서 애국심을 높였고,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사를 또 새롭게 연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구려 등에 관련된 역사책을 써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이렇게 우리 한글과 관련된 그런 우리 정신을 살리는 그런 노력, 한용운, 시문, 윤동주, 이육사 등은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으로 항일 의지를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 윤동주 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보고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서시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자, 서시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왜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때만 해도 1920년대 이후 문화 통치 기간에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차마 그렇게 부끄럽게 살진 않겠다.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그래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이는 바람. 바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시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그 강점기에 이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괴로워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라는 건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뭐 광복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 그만큼 일제시대에 많이 죽어갔던 우리 독립운동했던 우리 훌륭한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런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는 떳떳하게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광복 독립이라는 것이 바람에 스치 운다고 표현했어요. 이 바람이라는 건 시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시련 속에서 또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시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교시 58강 민족 정신 지키기가 우리 민족의 노력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우리 역사, 한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저항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조선어학회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한글을 보고 한글을 못 쓰게 하니까 일본의 이런 감시에 벗어나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한글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이 독립을 하자는 이런 우리 민족 정신을 가르쳤다. 그래서 일제는 가만 안 두겠죠. 대표적인 인물 이윤재, 최연배 이런 사람들을 독립단체,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를 독립단체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탄압했죠. 그래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다. 광복 이후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어대사전, 큰 사전을 만들었다. 문학작품을 통한 저항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봤었던 윤동주 시인을 포함해서 한용운, 시문, 이육사 이런 독립운동을 이런 시나 소설을 통해서 항일 의지를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있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해요. 우리 민족은 발전한 능력이 없다. 식민 지배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박은식과 신채호는 한국 사회에 관한 책을 써서 민족의 긍지를 높였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막 돌려보는 거죠. 아, 우리 역사가 이랬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자꾸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역사를 배우니까 또 일본 일제들이 이 우리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이런 학생들이나 아직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그래서 자꾸 이 학교에 가면은 일본만만 가르치고 일본 역사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런 박은식이나 신초호 같은 사람들이 한국사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봄으로써 아, 원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랬구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참 대단했구나. 이 일제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구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나 강간찬, 이순신 등 위인들 전기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과 고구려에 관한 역사책도 써서 우리 민족, 우리 역사가 그만큼 우수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독립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큰 2단원이 끝났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3단원부터는 이 근현대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가 이제 3분의 2가 이렇게 이제 지났다고 보면 되겠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선생님과 더 재밌게 근현대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